그날 나는 10억에 당첨된 복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시어머니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이젠 엄마 모시고 잘 살아보자. 30년 동안 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요. 내가 유산했을 땐 더 벌어오라고 하던 사람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딸까지 구박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우리 가족이라니? 아니요. 이제 끝입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남편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왔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을 참고 살았던 이유요? 제가 너무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참고 견디는 법밖에 몰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어린 게 불쌍하다며 저를 받아줬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담스러운 짐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네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걷어줬지. 그 고마움을 알아야지. 눈치껏 살라고 했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퍼가? 네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민폐인지 아니? 12살짜리 아이가 뭘 얼마나 먹는다고. 밥 한 공기 먹는 것도 죄인이었어요. 설거지를 안 하면 밥을 굶겼고 실수라도 하면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문제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부모 없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넌 엄마, 아빠가 없어서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너네 집엔 아무도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되겠네. 어린 마음에 서러웠지만 나는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참고 살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친척집으로 가서 설거지, 빨래, 청소를 했어요. 그래야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참고 또 참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20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어요. 어른스럽고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진아, 앞으로 내가 널 지켜줄게. 난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 후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은수저 하나라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어요. 밥만 축내는 식충이.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돈 벌어와. 쓸모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을 다 깎아먹네. 그 말이 싫었어요. 하지만 전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전 원래부터 참고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직장을 오래 못 버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못 다니겠어? 이 직장은 나랑 안 맞아. 더 좋은 기회를 찾아볼게. 사업 한번 해볼까?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결국 돈은 제가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남편은 저를 더 하대했어요. 넌 그냥 돈이나 벌어와. 집안일이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왜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집안의 하녀처럼 대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어디야?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요. 하루라도 늦게 일어나면 그날은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차,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유산하고 말았죠. 너무 슬퍼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좀 나가서 돈 벌 수 있겠네. 내가 유산했다는 사실보다 돈을 못 벌게 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 살다 40살이 넘어서야 다시 아이를 가졌어요. 겨우겨우 태어난 우리 딸, 제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아니네. 딸이면 뭐 하러 낳았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런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까?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자라야 할까? 그렇게 이혼을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어느 날 퇴근길에 장난삼아 산 복권 한 장. 그게 10억에 당첨될 줄이야.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지만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그동안에 저를 위로하듯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깨기 싫은 꿈. 하지만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한 사람.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는 거야? 잠은 죽어서나 자라. 아침 5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방에 들어오니 남편은 누워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꼼짝도 안 했어요. 딸아이 도시락을 싸면서 이런 게 사는 건가? 한숨이 나왔어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편의점에 들렀어요. 원래라면 절대 안 샀을 복권. 에이, 뭐 될 리가 있나. 그렇게 가방 속에 넣어둔 채 잊어버렸어요. 며칠 후 늦은 밤 딸아이 숙제를 봐주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복권 확인해 볼까? 스마트폰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했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등 10억 원?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내가 10억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딸 이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이 기쁨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그 순간 남편이 뒤에서 제 핸드폰 화면을 본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이거 장난이지? 너 조작한 거 아냐? 아니, 이게 진짜라고? 그러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그냥 돈을 본 게 아니라 사냥감을 본 것 같은 눈빛. 그리고 10분 후 시어머니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복권 맞았다며? 10억 맞았다며? 진짜냐? 이야, 우리 수진이 복덩어리네. 어쩜 이렇게 효녀야.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응?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이제까지 저를 밥만 축내는 식충이. 라고 부르던 사람이요. 유산했을 때조차 그럼 돈 벌러 갈 수 있겠네.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이니까 이 돈은 다 같이 나눠야지. 엄마 병원비도 좀 내야 하고. 설마 네가 혼자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돈을 뺏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 우리 다시 신혼 때처럼 살아보자. 네? 신혼 때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리 둘이 해외여행도 가고 집도 새로 사고 당연히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서 잘해야지. 응?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손 잡고 사랑해라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지금 10억 보고 무릎을 꿇고 난리네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너 혹시 돈 혼자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며느리가 감히 시가 돈을 가로채? 너 법적으로 네 돈 아니라는 거 알아? 네가 결혼해서 번 돈이니 뭐니 해도 이 집에서 살면서 네가 벌어들인 돈은 다 우리 가족 거야. 그 복권 살 때 쓴 돈 내 아들이 번 돈 아냐? 아니, 제 돈으로 산 건데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법적으로 가만 안 둬. 그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ATM 기계로만 본 거였어요.
그동안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못했던 이유.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저는 이 돈으로 우리 딸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후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랑 같이 떠날까? 딸은 잠결에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우리 집 나가자. 한 번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는 딸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조그만 게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의 구박을 참고 살아온 건지. 그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때가 됐어.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저는 딸아이의 옷을 챙기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회사 연차를 내고 딸과 함께 호텔에 머물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지금 회사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수진 씨를 찾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김수진, 당장 나와. 네가 이렇게 도망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이런 나쁜 년이 다 있나? 평생 먹이고 입혀줬는데 배은망덕한 년. 정신없이 도착한 회사.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한 걸음에 달려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어요. 복권 당첨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돈에 미쳐서 집까지 나가고 남편이랑 시애미는 쫄쫄 굶게 생겼는데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을 가? 내 손녀는 어디 있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팀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난감해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 금쪽 같은 손녀까지 데리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딸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아니라서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우리 손녀라고? 이 난리가 회사에서만 끝날 리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복권 10억 당첨되더니 우리를 버렸다. 돈에 미쳐서 이혼한다고 날뛰고 있다. 손녀까지 데리고 도망갔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그 집 며느리가 복권 당첨됐다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이고, 돈이 사람 바꾼다더니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너무 쉽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저희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그들에게 짓밟히고 살았던 건 모르면서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변한 사람 취급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지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며칠 후 회사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경찰이 왔어요. 남편분이랑 시어머니가 신고했대요. 저는 황급히 회사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경찰과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남편이 비장한 얼굴로 다가와 한 장의 서류를 흔들었어요. 수진아, 네가 요즘 너무 이상해.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받게 해주려고 해. 정신과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너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치매? 내가 아직 50대 초반인데? 회사 다니고 딸 키우고 집안 살림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복권 당첨되고 나서 이상해졌다고 하더라. 돈이 생기니까 성격이 변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정신병원에 보내고 돈을 자기들 손에 넣을 작정이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재산 관리도 못하는 거 맞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보호자가 돼야 해.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제대로 선을 넘었다고. 저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걸어왔네요. 위자료 청구 5억 원, 재산 분할 요구 10억 원. 뭐? 이혼 소송을 먼저 걸었다고?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건 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고?
아내가 복권 당첨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동안 생활비를 내가 다 부담했으니 당첨금도 반은 내 거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소송인가요? 말이 안 되지만 소송은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수진님을 공격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혼할 생각을 못하게 막으려는 거구나. 이제 싸움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며칠 후 회사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분위기였어요. 왜 이러지? 이상한데?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정말 사실이야? 수진 씨 시어머니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 수진 씨가 가족 버리고 딸까지 방치한 채 도박에 빠져서 돈을 날리고 있다고 하던데? 뭐?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도 하고.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수진 씨를 피하는 것 같아. 얼른 해결을 봐야지 일이 커지겠어.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그동안 숨죽여 살았더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인 줄 아나 보지? 그동안 참고, 숨고, 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치매라고요? 좋아요. 내가 직접 병원에서 검진받고 진짜 판정을 받아볼게요. 내 계좌 내역, 재산 내역 전부 공개할게요.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했단 증거 다 제출할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짓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당한 일을 하나하나 되돌려줄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온갖 헛소리를 퍼뜨렸었어요. 복권 당첨되고 나서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니까요. 우리도 도와주려는 건데 망상을 심하게 해요. 그래? 그러면 직접 병원에서 검진받아보지. 저는 정식으로 대형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신경과 진단을 받았어요. 결과 아무 이상 없음. 이제 이걸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략은 깨지는 거예요. 법원에서 변호사가 내 진단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김수진 씨는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었어요. 수진 씨,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죠. 생활비 부담 내역, 은행 거래 내역을 전부 법원에 제출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번 돈과 생활비를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법적으로 증명된 자료를 보면 남편은 지난 10년간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비는 전부 아내가 부담했으며 재산 분할 요구는 어불성설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남편 측 증거 있습니까? 남편은 우물쭈물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혼 판결은 내 쪽에 유리하게 나왔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허위 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동안 참고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은 절망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며느리가 복권 당첨되자마자 우리 버렸어. 가족을 쫓아낸 불효막심한 년이야. 그런데 제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가 공개된 순간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웃들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동안 며느리가 생활비 다 부담한 거였어? 유산했을 때도 돈이나 벌라고 했다며? 저런 인간을 우리가 편들었다고? 저는 이혼에도 성공했고 돈도 지켰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제가 더는 호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냥 포기할 것 같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이대로 끝날 리가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혼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저는 딸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 드디어 자유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데 그날 밤, 딸이 창문을 내다보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엄마? 밖에 아빠가 왔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 인간이 나를 다시 찾아왔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폐륜 며느리, 돈만 챙기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억울하다. 부당한 이혼 판결. 이게 뭐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라고. 그러자 남편이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우리를 너무 얕봤어?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냐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못된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며느리가 복권 당첨되더니 눈이 돌아가서 우리 아들을 버렸어요. 우리 손녀까지 데려가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까지 하면서 저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 집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폐륜 며느리,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돈만 챙겼다. 10억을 혼자 차지한 악독한 여자, 딸까지 뺏어간 악마 같은 엄마.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경비 아저씨까지 나와서 상황을 살폈어요. 저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우겼어요.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건데 왜 못하게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버리고 우리가 살던 집도 빼앗고 돈도 다 가져갔다고요. 경찰들도 민사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며 조용히 해결하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날 딸을 데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쳤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수진 씨,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 측에서 친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뭐라고? 친권 소송?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복권 당첨 후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이를 방치했다. 딸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가 키워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 이제는 내 딸까지 빼앗으려 하는 거야?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솔직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소송을 걸어서 압박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소송을 질질 끌면서 지치게 만든 뒤 결국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결국 또 돈이 목적이었어. 그 순간 저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나설게. 저는 이제까지 참고 살던 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친권 소송? 좋아, 내가 법정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밝힐게.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유산했을 때조차 날 방치했던 남편이 친권을 요구한다고? 그동안 쌓아둔 증거, 이제 전부 공개할 때가 됐어.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낸 증거, 시어머니가 과거 나에게 퍼부었던 폭언 녹음, 유산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막말을 증언해 줄 사람들. 이번엔 내가 먼저 법적으로 공격할 차례야. 저는 딸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딸까지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제까지 참고 살았던 건 끝이에요. 돈도, 내 딸도, 내 삶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붙어보자. 이번엔 내가 먼저 공격할 거야. 친권을 요구합니다. 저 여자는 복권 당첨 후 정신적으로 이상해졌어요.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도 아빠인 제가 키워야 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법정에 모인 사람들, 판사, 변호사들 모두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낸 은행 내역서, 과거 유산했을 때 돈이나 벌어와 라고 했던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딸을 구박했던 영상 자료.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판사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남편 측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좋은 아빠라고요. 그때 딸이 일어나 소리치며 말했어요. 할머니랑 아빠는 나빠요. 할머니는 맨날 나한테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고 엄마 닮아 꼴보기 싫다고 했어요. 아빠는 일도 안 하고 매일 핸드폰 게임만 하고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엄마랑 저랑 행복하게 살게 놔둬요, 제발. 딸의 말에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소송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순간 남편이 법정에서 폭발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 돈 때문에 재판이 조작된 거야. 내 돈이야. 저 여자가 나한테서 다 빼앗아갔다고.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러나 제가 준비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든 걸 잃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로 명예훼손과 허위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들이 동네방네 퍼뜨린 거짓말에 대한 법적 책임, 딸에게 상처를 준 모든 행동에 대한 처벌 요구. 당신들이 날 망가뜨리려 했던 만큼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났고 빚쟁이 신세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힐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끝났어. 드디어 자유야.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엄마, 이제 우리 정말 자유야? 응.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을 위한 삶을 살 거야. 이혼 판결이 나온 지 몇 개월 후, 저는 딸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돈을 빼앗기지 않았고 딸의 친권도 지켰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없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간간히 들리는 그들의 소식.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생활비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고요.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소식이요. 이제야 깨닫겠지.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은 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없으니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딸과 함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나도 그래. 우리 진짜 잘한 선택이야.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낼 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